이른바 3K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기초는 닦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인간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특별히 건강 관리하시는 건강 습관을 유지하시는 그런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이제 소식이 원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당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노년에는 그 서운함이나 서글픔 이런 감정이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년 되면은 이제 안 해준다 하는 말은 하지 마라. 네가 안 해준다 하면 섭섭한 거예요. 네가 이걸 안 해주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이제 고정 수입이 적어지고 노년의 경제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연금에 대한 기대가 적어진 미래의 노년 세대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과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는 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평생 현역으로 뛰어라.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누구한테 신세를 지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러면 정말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 50년 되면 줄어도 2년 또 땡겼다 그러더라고. 다음날 치면. 그래서 이제 계속 연금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고갈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이러니까 불안하거든요. 연금 개혁하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몇 달째 우리 무역해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자꾸 겁을 내지 말고 이보다 더 정말 고약한 때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참 자기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자기 일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건강도 해야 되고 정신이 말짱해야 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 노년에 빈곤해지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되는 경제 자산 그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이제 하는 일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해라. 그래야지 정말 별거 아닌 수입이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좀 치사해집니다.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나가기만 하면은 마음이 초조해지거든. 그럼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있도록 뭔가 자기가 평생을 정말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저는 참 어쩌다 보니 참 의사가 됐는데 참 의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 동료들 중에서 현역은 저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설렁탕을 사도 제가 사야 돼요. 평생 현역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참 그런 거를 정말 염두에 두고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난 젊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관계. 아마 이거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다는 그 외로움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는데 참 노년에 접어들면서 어울리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노년을 외롭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1인 가구가 3분의 1입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 1인 가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 혼자 사는 생활을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꼭 그게 무슨 형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도
좀 동창이라든가 혹은 또 요즘 이제 문화 시설이 어디든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둑 동호인끼리 네. 친해진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동호인끼리 친해지고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전에 가령 동창도 오래 잊었던 동창한테 전화를 하면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동창이 좀 생각이 달라지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새로운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한 정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기를 청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위가 높은 채로 소위 얘기해서 갑으로 살던 분들이 그렇죠. 그런 걸 먼저 전화해서 만나지 이걸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전화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네. 예. 그러나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3달 10명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러나 참 아주 정말 친한 친구들은 셋은 있어야지. 뭐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일마편은 허물을 보면 이제 혹시 또 이 셈은 어떡하나 그 걱정이 항상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친구는 그런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꼭 정말 필요합니다. 친구가 3명 이상 이렇게 예전에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돈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매들은 특히 그들끼리의 그게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명절이 되면은 웃음소리보다도 고함소리가 들리는 집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만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이제 생기니까 그때도 그 제일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실 때 누가 모시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응급실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초상집에서 정말 칼부림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을 분명히 안 해놓으면은 이 형제들끼리 정말 칼부림을 해야 되는 그런 적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돈 때문에 알고 보면 가족 간에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이렇게 세밀히 들여다보면 돈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네.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국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또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런 건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싶고 은퇴 이후에 내가 좀 살려면 연금이 없다고 치면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싶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기가 정말 평소에 쓰는 것이 쓰임새가 어느 정도다 하는 그 판단이 대충 서면은 어디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이빙을 저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자기 생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자, 노년에 꼭 필요한 건강, 경제, 그리고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셀코TV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흔들림 없는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